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차트 보기에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관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죠? 대법원에서는 불법이다. 그래서 관세를 이제는 더 이상 내지 않는다. 라고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 이제 상호관세주의에서 보편관세 15%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서 15%를 내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유럽은 이제 10%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나 15%로 유럽은 좀 손해를 보게 되었고, 뭐 중국이나 캐나다, 중국은 25%였나? 캐나다는 35%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15%로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동맹국이 좀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어찌됐건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대비 합의를 어느 정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합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께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란이죠. 지금 중동 지역이 지금 불안합니다. 이란과 전쟁이 지금 일으켜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핵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란은 이제 우리는 농축은 포기를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마지막 협상이다 이렇게 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유가 급등, 그래서 인해서 우리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라는 것은 우리 증시와 가장 좀 뭐라고 할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요 뉴스니까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B2가 늘어나고 있대요. 얼마 전에는 또 인버스의 B2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요즘은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일단은 뭐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루어주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와서 또 비투를 해가지고 오히려 배터리주를 못 쫓아가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신용장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기서 대박을 노리려고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에코프로 위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좋은 회사 맞거든요. 좋은 회사 맞지만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 코스피의 주식 증시들보다는 가볍다 보니 위아래 이렇게 흔들림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죠? 레버리지 쓰지 않는 게 좋겠고, 어쨌든 개인들이 지금 거기 쏠려서 다시 한번 인생을 뭐 2차적인 뭐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 B2 개인들이 빚을 많이 낸다라는 것은 고점 신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자금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주가들이 소화가 되버리면서 나중에 이제 정체되는, 개인 B2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넣을 돈이 없단 말입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막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그죠? 관세 수단 바뀌어도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26일 이란과의談판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코스닥 비트는 좀 냉정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율 챙겨볼게요. 환율은 1446원 중간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이네요. 자, 엔화는 9.3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죠. 일본은 지금 그 경기 부양을 많이 하고 있고 화폐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저렴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괜찮다. 이런 한국 원화가 불어나시다면 오히려 지금 달러 들어가는 것보다는 엔화를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전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는 지금 현재 불안 요소가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70달러까지 열려 있는 걸로 봐서 이번에 협상이 조금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봤었을 때는 슈팅이 좀 줬다가 좀 흔들리는 정도로 뭐 한번 추가적인 조정을 해보자 뭐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유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겠고, 예전에 이제 이쪽 구간이었었죠? 이쪽 구간에서 $70 정도까지 롱 포지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언급드렸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선물은 선수들끼리 하시는 거 맞죠? 네. S&P입니다. S&P는 또 한 번의 약간의 조정.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이 다시 이제 없어졌다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내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우리는 엔딩 달고나의 관점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6,7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제법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바로 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요 정도 범주를 일단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이거 가지고 막 이런 작은 흐름으로 다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패턴이 나왔을 때 그리고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가 액션을 좀 커서 우리가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겠죠. 이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은은 다시 상승하고 있죠. 은 한 방에 푹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좀 과매도가 이루어졌긴 했지만, 여기서는 또 사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한번은 한동안 이제 급등하는 그림보다는 이제 항보하면서 한 140까지는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동성이 출렁출렁 거리는 상황이 되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6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6천이네요. 그죠? 그래서 인버스 2배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은 자 정말 나락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하지 마세요. 인버스 이거 버스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다. 고점권 과평가라고 했을 때 떨어질 거니까 난 곧버스를 사겠다.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운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인버스라면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비싸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곧버스는 하시면 안 돼요. 곧버스는 배수가 붙어 있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 대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대출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출 투자도 정말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을 정도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죠. 일을 해서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됩니다. 약 한 3천만 원 정도만 모으시면 천천히 투자를 하셔도 이게 천천히 계속 풀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풀어나요. 복리로 천천히 뭐 3,000원이 됐다가 4,000이 됐다가 뭐 5,500이 됐다가 7,000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렇게 천천히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 기다림, 그 인내심이 없으셔서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 추세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번 26일 날 그런 상호 관세 부분이 약간에 대한 변수를 좀 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입니다. 코인은 이제 하방으로 방향성을 조금 결정을 했네요. 그죠? 어제가 수렴에 대한 이야기, 그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 여기가 지금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여기서는 거래량이 좀 붙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액션을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렴에 대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거래가 좀 붙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래가 좀 붙었는데 조금 애매하고요. 보조지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200 정도에서 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400 근처 6,200 정도 요 사이가 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빠지는 모습이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입보다는 관망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 62,000에서 사람에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도 일단 정리도 하시고, 공격을 좀 하셔도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때 액션을 다시 취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들은 반등에 대한, 여기처럼 반등할 만한 그런 좀 뚜렷한 신호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좀 다지는 기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동편, 균선, 4시간상도 지금 밀접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모여 있다. 그죠? 모여 있다 보니까 방향성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아직은 4시간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돌리려면 그만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힘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과 각도인데 이 각도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고, 지금 빠지는 모습이
지금 조심스럽게도 어쩌면 마지막 임펄스 형태를 또 띌 수 있거든요. 여기처럼. 그래서 임펄스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반전할 만한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9,300만 원 정도로 움직여지고 있고 우리 코인들은 줄줄이 세고 있죠. 그렇죠? 뭐 딱히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없다. 좀 여유롭게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왔던 것 같아요. 증시들로 많이 돈이 들어왔고, 코인 시장은 지금 사실상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오스, 볼타죠. 볼타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코인이 희망이 있다면, 얘도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코인이 이제 정말로 스캠이고, 사기의 시장이라면 얘도 같이 죽을 거다. 그래서 코인의 역사와 볼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자 쪽으로 맥을 방향을 결정이 됐죠. 그래서 주가의 뭐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뭐 저쩌고 드렸는데 그걸 좀 바쁘셔서 영상을 제대로 못 챙겨 보신 분들은 또 그냥 또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시다가 지금 많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상해요.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시장을 다 적중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제 시장 적중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장기 시장 적중률이.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도 그렇고. 그죠? 시장은요, 돌려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액션을 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너는 아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은 쉽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결단은 그 누가 대신해주지도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자녀분들이나 학생들에게 아무리 공부해라, 운동해라, 노력해라라고 말해도 그들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말씀하셨던 분들의 원하는 만큼 움직여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해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성인들이시잖아요. 그죠? 그걸 결단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걸 가지시려면 이제 공부도 꼭 필요하겠죠. 그죠?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공부, 기준에 대한 공부, 확률에 대한 공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한 패턴을 따라가시고, 그죠? 과거에 한쌤이 한국 주식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쳤어요. 근데 지금 막 5천, 6천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지금 빚내서 지금 산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어리석다고 비난하더라도, 그죠? 비난할 수, 지금 와서 더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됐어요. 비트코인 저평가되었다 할 때 저는 또 조롱당했거든요. 아직도 비트코인 하냐. 지금 누군가 그럴 겁니다. 아직도 코인 방송하냐. 그죠? 코인은 또 뭐 언젠가는 또 다른 종목들, 스킴이라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 그 중에서 살아남는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샜는데요. 그래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